4분 정도 남았네요.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후반에 뒷심이 좋은데요. 주변국 움직임은 이렇지는 않은데 우리 증시 어떤 연휴 때문인지 지금 그리고 또 장 마치고 나서도 계속 분석 필요해 보이는데 부디 허수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는 수급적인 변수가 약간씩은 더 있죠.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 구간 헤맸었는데 지금 약간만 더 힘을 내면은 상승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03%밖에 안 밀립니다.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충분히 전환 가능성 열려 있고요. 현재는 2,547.46포인트 선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이 2,530 그리고 고점이 2,550으로 오늘 20포인트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거의 상단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 마칠 경우에 코스피 지수 주간 기준으로는 0.67%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뒷심 좋은 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마감될 것 같아요. 지금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요.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나요? 0.83% 지수 상승입니다. 913.78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오늘 2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 분위기가 확 바뀐 모습 나타내며 장중 고점 부근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주간 기준으로 이쪽이 0.6% 정도 이렇게 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주간 기준으로 지금 낙폭이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쪽 지수 막판에 어떤 쪽에서 좀 끌어올리는가 봤더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좀 힘을 못 쓰나 싶었는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예외입니다. 2% 안팎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4%나 하락합니다. 오늘 상당히 빅이슈였죠. 물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또 SK 하이닉스에서 우린 결백하다. 지금 왜 그런지 좀 연휴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단은 좀 노이즈가 생겼다라는 것에서 SK 하이닉스 오늘장 저점 부근 4%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 포스코 그룹주들 현재 상승불 켜면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현재 동시효과 구간 코스피 지수가 빨간불 살짝 들어오면서 막판 줄다리기 한 번 더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빨간불입니다. 워낙에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이 장중에도 더 나온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후반에 더 좋네요. 특히 톱10 가운데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100만 원권 이탈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장중 한때는 97만 5천 원까지 가기도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100만 원 선 위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후반에 바짝 끌어올리면서 1.7% 오른 102만 3천 원에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좋습니다. 이쪽도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반가운 반등이죠. 거의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등 움직임에다가 포스코 그룹주들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DX도 3% 정도의 상승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 붐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시총은 4조 원이 넘는 상황, 신고가 쓰고 있는 모습 가운데 현재 분위기도 좋습니다. 11% 급등한 21만 1,000원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힘을 내면서 코스닥 지수를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진한 종목은 역시나 LNF입니다. LNF는 요즘 백약이 무효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전 상장을 위해서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절차, 이와 관련된 내용들, 주주명부 폐쇄라든지 이런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더 피곤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자잘한 뉴스들에 시장이 다 반응을 하면서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주 초와 주 후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큰 흐름과 맥락이 있으면 조금은 대비하기 쉬우실 텐데 이렇게 그날 색깔이 달라지면 좀 힘들기는 하죠. 오히려 나는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랜만에 반가우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요, 주변국 증시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한중일 아시아 증시가 오늘장 주목했던 부분들은 미중 갈등입니다. 사실 이제는 미중이 아니라 거의 약간의 양강의 대결 구도로 전세적으로
이런 부분들 신냉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산돼 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경제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중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제재안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16% 하락했습니다. 32,606.84엔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33,000엔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살짝 넘어섰다가 안착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채 그 부근 33,000엔 선만 가면은 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일본 증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미중 갈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쪽에 눈치를 보면서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자면은 전고래일 대비로 좀 밀려 내려가는데요. 낙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0.14% 하락. 오전보다 오후가 좀 더 낫네요. 낙폭이 약간씩 줄고 있는 장 마감 직전의 분위기고요. 3,118.23포인트 상해 종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마이너스권이기는 한데 0.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아침에 저희가 전망해 드릴 때는 1,34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상승 분위기가 좀 진정되면서 후반에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월 10전 하락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죠. 원달러 환율 2원입니다.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원 하락하면서 1333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332원에서 1335원, 변동폭 3원밖에 안 됐고요. 장중 저점 부근 마감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주춤하는 분위기는 그대로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다소 좀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드리죠.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나흘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낙폭 자체는 크지는 않았죠. 전장 대비 0.02% 하락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포인트상으로 0.58포인트가 밀렸습니다. 2,547.6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모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보시면 일단 장 초반 상승하나 싶다가 한 차례 좀 밀렸죠. 2,540 밑에서 횡보를 하다가 5 넘어서면서 더 밀리게 됐습니다. 2,530포인트를 저점으로 만들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장 후반까지는 낙폭을 꾸준히 줄여주면서 결국은 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3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개인과 기관이 좀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확인해 보실 텐데 전기가스 업종이 모처럼 강세를 보였죠. 한국전력부터 해서 여기 속한 종목들 또렷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3% 넘게 오르면서 강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보험 업종도 강했죠. 보험 업종은 2%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가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철강 금속 업종도 오늘 올랐죠. 철강 금속은 2.1%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의료정밀이 1.4%, 증권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종이 목재 업종이 어제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가장 크게 좀 떨어진 편이었죠. 1% 넘게 밀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반도체 약세 때문에 이쪽도 부진한 흐름이었죠. 1%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 밖에는 운송장비가 0.34%, 제조가 0.3%, 그리고 화학이 0.24%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좀 흔들렸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악재성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중국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해체해봤더니 SK 하이닉스의 부품이 발견됐다는 거죠. 미국이 이걸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 미중 갈등의 불똥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도 함께 밀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종가 상황 체크해 보시죠. SK 하이닉스는 4% 넘게 급락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11만 3,7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보합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7만 300원, 그래도 7만 원대는 지켜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전지 쪽이 또 밀렸습니다. 한 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LG 에너지솔루션과 화학, 삼성 SDI 모두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보시면 1.5% 내렸습니다. 50만 9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 SDI가 1% 약세, 58만 9천 원이 오늘 종가였죠. 그리고 LG화학은 더 크게 밀렸습니다. 2% 넘게 약세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건 요 며칠 더 고전을 했었던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죠. 이쪽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홀딩스와 퓨처엠이 모두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홀딩스부터 먼저 보시죠. 2.64% 오르면서 58만 3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도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 자체는 크게 강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상승 마감이 됐죠. 1.3% 올랐습니다. 41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오늘 비료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뉴스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부 비료 업체들에게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모처럼 요소 관련주, 비료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비료주죠. 조비가 급등했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전장 대비 20% 넘게 솟구쳤죠. 그런데 시가 대비해서는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급등 마감하게 되면서 오늘장 전장 대비 크게 오르며 15,830원에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국내 요소수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KG 케미칼도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KG 케미칼은 19%를 올렸습니다. 종가는 8,700원에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거래소의 관련주들 강한 종목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종목도 이렇게 음봉이 되면서 고점 대비에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전장 대비로는 9%를 올렸죠. 8,000원대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유니온이 10%, 첼시스도 11%대 급등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롯데정밀화학도 고점 대비는 좀 밀렸지만 5.9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쪽으로 가면 움직임이 더 급격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아쉽게 끝났죠. 누보 같은 경우에는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오늘장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상승폭을 상당히 좀 줄였습니다. 긴 음봉이 출회가 됐고요. 그래서 누보는 전장 대비 8% 올리면서 2,1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 OMB의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었죠. 자, 그러다가 상승폭을 대거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4% 올리는데 그쳤고요. 8,000원대 조금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TKG 휴캠스도 같은 패턴이었는데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2.5%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1,9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86%를 올렸고요. 포인트로 7.8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914.1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역시 코스닥도 장 초반에 올라가나 싶다가 좀 밀려 내려왔고요. 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크게 좀 올려갔죠. 결국은 장 막판에 고점을 만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주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1,100억 원 이상 사들이는 흐름이었죠. 이런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은 사자세에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우위로 돌려내는 흐름이었는데 개인이 400억 원 이상 팔면서 마감이 됐고요.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쪽의 흐름이 가장 특징적이었는데 사실 5장 들어서까지도 분위기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가나 한숨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장 후반 들어서 매수세가 급격히 좀 들어왔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실하게 플러스로 갔고요. 포스코 DX도 상승폭을 좀 붙여줬습니다. LNF도 장중 19만 원도 위태하다가 낙폭은 그래도 상당히 줄여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보시면요. 에코프로 BAB 특히 상승 탄력이 더 컸죠. 3.46% 올리면서 30만 원 거의 부근까지 도달했습니다. 29만 9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1.49% 올랐습니다. 102만 1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포스코 DX 보시면 역시 하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3%대 올렸죠. 6만 7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LNF로 가보시면 LNF는 역시 요즘 들어서 약세 분위기 뚜렷합니다. 장 후반 들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돼서 이제 결액을 하게 됐다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돌리질 못했습니다. 결국 하락권에서 장 마쳤죠. 0.3% 약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로봇주로 가보시면요. 역시 또 잘 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신고가 쓰는 흐름이었죠. 상승 탄력을 계속 붙여갑니다. 전장 대비 11%대 크게 올리면서 21만 2천 원에 오늘장 급등세로 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부진했던 건 반대로 반도체였습니다. HPSP도 약세였지만 리노공업이 특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HPSP 전장 대비 1.45% 약세 마감이 됐고요. 요즘 들어서는 계속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리노공업이 오늘장 거의 5% 가까이 크게 내려갔죠. 16만 원도 다소 위태롭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16만 700원에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이번 주의 주인공격인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였던 로봇주들인데 오늘장은 전부 다 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몇몇 종목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이 강세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자, 먼저 DIC입니다. 거래수 종목이죠.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필수 부품인데 이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을 마쳤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DIC는 전장 대비 20% 가까이 솟구쳤죠. 5,58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대장주인 레브 로보틱스는 정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갑니다. 지난주 10만원대에서 시작한 주가가 오늘 21만원대까지 단기간에 단숨에 2배를 찍고 왔습니다. 시총도 상당히 커졌는데 급등 마감됐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해성 TPC 대신에 모회사인 TPC 글로벌이 더 잘 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12% 올렸죠. 윗꼬리는 좀 제법 달았습니다. 12% 올리면서 3,115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이 52주 신고가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전장 대비 13%대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16,000원대 위로 올려놨고요. 로봇스타의 경우에는 윗꼬리 좀 제법 달았지만 그래도 3%대 올리면서 37,000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호재나 이벤트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일단 종목들마다 개별적인 호재가 많이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통 비만이라든지 암 아니면 의료 AI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는데 강세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요. 동아에스트입니다. HK 이노엔과 함께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죠. 동아에스트는 전장 대비 11%, 거의 12% 가까이 올렸습니다. 오늘장 그래서 거의 7만원 부근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특별한 호재 없이도 강세 보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종가 상황 가볍게 좀 체크해 보시죠. 한올바이오파마가 6%,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6%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현대약품과 녹십자 홀딩스 같이 5%대 올리는 종목도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실 텐데 강세 보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요. 코스닥 쪽에서는 더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샤페론부터 보실까요? 샤페론은 이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과 국내 임상 이상 계획 승인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죠. 샤페론 오늘장 22% 크게 올렸습니다.
6,000원대 위로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고바이오랩과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입니다. 크게 올랐죠. 고바이오랩은 16%대 올리면서 11,57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인벤티지랩은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자주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오늘 장 윗골이 제법 달았습니다. 6% 상승하면서 26,9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대화제약, 경구용 항암 치료제가 중국 신약 품목 허가 검토 중이라고 해서 요새 급등 흐름이죠. 오늘 장도 보시면 6% 올렸습니다. 윗골이 좀 길게 달았고요. 12,52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젠큐릭스 암 분자 진단 기업인데 요새 의료 AI 쪽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젠큐릭스 14% 올렸고요. 그리고 퀸타 매트릭스도 여기도 진단 쪽이죠. 체외 진단 전문인데요. 자사 제품의 동남아 지역 독점 판매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여줍니다. 14%대 급등하면서 6,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바이오, 의료 AI, 의료기기 등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세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의료 AI 또 튀었습니다. 그중에서 CU박스가 의료 AI 관련 기술로 부각이 됐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다녀왔었죠. CU박스 종가는 18%가량 올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12,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지니너스도 급등세 여전히 좀 보여줬죠. 지니너스 16%를 들어 올렸습니다. 5,6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고요. 이 밖에 티움바이오나 에이프릴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다인 등 작은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의료기기 종목들까지 뚜렷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티움바이오가 11%, 에이프릴바이오도 거의 11% 육박하는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바이오다인도 10% 올리면서 71,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